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 이게 땅 매입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가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땅도 지금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35년, 40년 차 되어가는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삼본, 평촌, 일산 이런 동네, 80년대,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 때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의 그 용적률은 그 당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어요. 남는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대출 규제를 좀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겠다 하면서 이런 말들은 조금 서로가 상반되는 어떤 그런 내용.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오히려 강남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왜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내용은 항상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공급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원래 애시당초 좀 맞지 않죠.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에 맞춰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내용들을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과 이때까지의 정책들 또 비교, 제 생각과 어떤 경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나온 자료고요. 쭉 보시면 대선 결과 요약, 그리고 향후 주요 일정 전망, 새 정부 공약 분석 및 시사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국토 건설 인프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 건설 인프라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키포인트 내용은 산업단지 내 주거 문화 공간 확대 정책으로 기존 산업시설 용지의 용도 전환을 통한 새로운 복합 공간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기회가 기대된다는 내용이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복합 개발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인프라 부담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주요 공약을 가지고 공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공약들이 실행 가능한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공약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쪽에 보면은 건설 경기를 회복하겠다, 전문 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 사업자 권익 향상, 그리고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 강국 중흥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재생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컨하우스 및 귀농 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벨 실현 내용이 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법 제정. 이 빈집은 사실 농촌뿐만이 아니라 도심지도 사실 빈집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너무 노화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가 되고 장마가 졌을 때 이런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또 빈집, 비워진 집들이 사회적으로도 이 빈집들이 우범지대, 그러니까 이런 빈집들이 청소년들의 또 우범지대가 되기도 하고, 또 각종 이런 병균 이런 문제들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빈집들이 농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빈집 도시재생 연구 용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매년 이렇게 연구를 하는 만큼 이런 빈집들은 농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를, 주택을 저렇게 많이 지으면 누가 저렇게 많이 살 수 있냐, 저런 아파트를 누가 다 들어가서 사냐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또 그런 아파트 이면에는 이런 빈집들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사용하지도 못하는 집들이 통계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통계들이 맞지 않는, 사람 살지도 않는, 살 수도 없는 집이 통계로 잡힘으로써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조금 잘못된 통계가 나오지도 않나, 이런 게 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차피 이제는 아파트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제 MZ라고 표현하는 청년들 세대들은 거의 다 아파트에만 살았고 아파트 문화에 이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 주택에는 잘 살아보질 않았는 세대들이 주택은 사실 이제 오래된 집들은 아파트만큼의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옛날 집들은 춥습니다.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래서 잘 주택에 살질 않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근 주위를 보더라도 주택들에는 양옥집이다, 2층 양옥집이다. 그럼 옛날 같으면은 2층에 두 가구 정도가 살고 1층에 주인 세대가 살고 그 다음에 주인집 옆 뒤로 들어가면 방이 한 칸 더 있고, 이렇게 해서 총 사실 한 두 가구에서 네 가구가 한 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주택가를 가보시면 2층은 거의 임대가 나가지 않고 비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1층에 노부부만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들이 많고요. 그런 주택도 옥상 단지에 올라가서 보면 옆집, 뒷집은 공실, 빈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집이란 게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폐허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살지 않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 빈집 정비로 마을 호텔을 만들고 카페로 개조하고 청년주택, 체험주택 등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사실 이게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라 해가지고 내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고향에다가 기부를 하면 그 기부 영수증은 당연히 발급을 해주고 기부했는 금액의 10%는 토큰이나 지역 화폐로 다시 돌려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살 수도 있고, 이 화폐로 또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빈집을 정비해서 그런 청년주택이나 체험주택 등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농촌 체류형 쉼터, 그리고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귀농귀촌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보건 및 확대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건 농촌 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도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가격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어떤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중심에서, 가격 억제를 하는 중심에서 차라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신축을 원하는 수요에 방해된다. 왜?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에,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이런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축소시켜주겠다. 패스트 트랙으로 일단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정책들인 것 같고요.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를 추진하겠다. 이것도 신도시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죠. 뒤에 가서 어떤 신도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야지만이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이게 땅 매입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발표가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땅도 지금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35년, 40년 차 되어가는 1기 신도시, 그러니까 삼본, 평촌, 일산 이런 동네, 이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 때 지어진 1기 신도시들의 그 용적률은 그 당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용적률을 다 찾아먹었어요. 그러니까 200%에서 250% 이내에서. 그래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거죠. 용적률에 맞춰서 다 그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남는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셔서 다시
더 높이 짓는, 그래서 또 조금 더 높이 지어야지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이 나와야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건데, 남는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위한 토지의 매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공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이 내용도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슈되고 뉴스 나오는 게 가계부채가 너무 늘고 있다. 1000조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 이 말인 즉슨 좀 대출 규제를 좀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공급을 늘리겠다 하면서 부채 조절을 하겠다.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말들은 조금 서로가 상반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조금 특이한 어떤 정책 중에 한 가지는 5극 3특 구현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달성하겠다. 여기서 5극이란 건 초광역권, 그래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여기서 특별자치도 3특, 제주, 강원, 전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책을 보면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이고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래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늘 나오는 어떤 그런 정책들 내용인 것 같고요. 실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경제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볼까요?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지방에다가 투자해서 지방을 좀 살려보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지역 거점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겠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 및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지방을 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좀 정책 잡은 대로, 정책 방향대로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주는 내용을 보면 지방 성장 거점 완성으로 균형 발전을 완성하겠다. 여기에 내용 중에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좀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보이고 무조건 할 것 같은, 그래서 요즘 세종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이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지방권 지방권 광역 급행철도역 고밀 개발 및 기업 본사 이전 유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이건 정책적으로 공약에도 늘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광역 급행철도역을 만들어주고 광역 급행철도를 지방에도 연결시켜주고 그 철도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기업 본사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사람들로서, 우리는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기업 본사를 유도를 하겠지만 기업 본사들이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오히려 강남으로 들어가길 원한다. 왜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고급 인력들이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지에 게임 업체들, 게임 산업 관련 업체들이 외곽지에 나와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시 테헤란로로 들어가게 된다. 왜 다시 테헤란로로 들어가냐? 거기에 고급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급 인력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리고 다른 또 정책 공약을 보면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 신도시 건설,
그 다음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 인구 소멸 지역의 확대, 인구 소멸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인구 소멸이 지역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보이고요. 조금 민감할 수 있는데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 강력 추진하겠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금강, 영산강 보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로 회복 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금강, 영산강 보를 해체하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해서 원상태로 회복하겠다. 수질 개선 쪽으로 방향을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 그 다음에 양수장 위치 개선 사업 신속 추진 내용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홍수, 가뭄 도움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부동산 이야기라기보다는 4대강 관련 이야기고 어쨌든 4대강을 재자연화해서 수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다음 내용은 1인 가구 그리고 청년을 위한 주택 정책을 확대하겠다. 1인 가구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 있는 직주 근접, 그 다음에 설세권, 슬리퍼를 신고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쇼핑도 할 수 있고 편의점도 갈 수 있고 약국, 병원, 약국을 갈 수 있는 이런 슬리퍼를 신고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설세권, 그리고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확대 조성하겠다.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 확대. 이건 주거와 상업과 문화, 쇼핑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겠다. 확대해서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생애 첫 독립 1인 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주거 설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가 투명화된 건 벌써 몇 년 됐고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월세 광고를 올릴 때 관리비를 세목별로 다 오픈, 적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벌써 투명화가 됐고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는 것에 관리비의 내용을 다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벌써 투명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내용, 정책 내용을 보면 대학생,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또 보면 대학생, 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주거 복합 지원센터 공급.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지역 경제도 조금 활성화해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거든요. 행복기숙사가 3개의 대학인가요? 몇 개의 대학이 같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지어놨고 그 숙소 인근에 이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겠죠.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유동이 있고 몰리게 되면 지역 경제에도 조금 활성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대학가에 있는 원룸 다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실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아니면 공실이 좀 더 빌 수 있습니다. 기숙사 이런 정책들이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또 보면 초, 중 등 폐교 및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 기숙사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역 상생을 위한 주택 활용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내용들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내용은 항상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공급 확대하겠다. 1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조금 더 확대할지 하루아침에 쉽게 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에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국에 지금 어느 지역이든 공급이 없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지방이나 특정적인 지역에 공급이 좀 과다해서 물량이 미분양이 좀 나 있는 동네들이 있지만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소진되고 나면 공급이 없는 시기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계속 하겠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도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지만 공급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정부인가요? 지지난 정부에서도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게 빵이라면 밤새서라도 내가 찍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부동산, 특히 이 주택 정책, 주택은 아파트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서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 이것도 사실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신도시든 가게 되면은 혁신도시도 그렇고 새로 개발한 신도시를 가게 되면 업무 상가 용지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 맞춰서 업무 용지에 맞춰서 상가를 지었는데 공실이 엄청납니다. 공실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지도 있지만 점포 겸용 용지가 있습니다. 점포 겸용. 그게 뭐냐면 1층에는 상가를 넣고 2, 3, 4층에는 주택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1층 상가들도 많이 공급이 됨으로 해가지고 전부 경쟁이 되어서 임대가 안 나가고 공실이 비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회적 문제로도 되고 있는 거죠. 공실이 너무 많다.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공실이라 비어서 임대도 안 나가고 대출은 내었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자도 못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공급이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을 하고 싶은데 공공이 주도를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건 사실 애시당초에 정부에서 계속 관여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원래 애시당초 좀 맞지 않죠. 민간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이 10채, 20채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10채, 20채를 다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하나만 내가 가져서 살고 나머지 9채는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채만 내가 살고 거주하고 9개는 임대를 놓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그 민간 투자자들이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에 맞춰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민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택 리츠를 확대하겠다. 이 내용은 어떤 시행사에서 자금 마련을 해서 이 시행사에서 주택을 매입을 하든 건설을 하든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불편 없는 살고 싶은 주택 위에 층간소음, 아파트, 사전하자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 내용도 정책에 있거든요. 물론 층간소음, 아파트 사전하자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건축비로 증가가 되는 그 외에도 보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해소를 위한 핀셋형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 미신고 특정 건축물. 그러니까 왜 미신고가 돼 있냐? 신고가 안 돼 있냐? 뭐 불법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양성화시켜서라도 주거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공급이 얼마나 지금 안 되고 있고 공급이 앞으로도 문제가 분명히 되어서 주거 안정이 안 될 것,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치솟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계속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도 무조건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뭐 그 내용 중에는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계층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이 공약에도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 부담 없는 전월세.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공약에 있습니다. 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지만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및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제정비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세 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제도를 개선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주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보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 의도적으로 시세를 부풀려서 전세 사기를 했는 이런 가해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을 위한 이런 대책들이 나오지만 이게 사실 현장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전부터 걱정이 되었던 문제들은 뭐냐면,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1억 2천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전세금이 9천에서 1억인데 이 9천에서 1억 원을 1인 가구나 청년을 위해서 주거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전세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대출을 1억 2천짜리면 한 8천 정도의 대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9천 1억을 빌려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큰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를 들어오는 거죠. 또 금리도 낮췄어요. 금리도 약해요. 금리도 작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이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1억 2천에 빌려가지고 전세 1억, 9천에서 1억을 받았는데 다시 전세금을 내주는 능력이 안 되어서 이게 경매가 넘어가니까 보통 낙찰되는 금액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 2천만 원의 전세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무턱대고 이 시세에 맞지 않는 전세금의 대출 지원은 좀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 결혼 출생 고민 해결을 위한 주택 문제 해결,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분양 물량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 공약도 있고요.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6080 세대 친화형 녹색 건축 및 개조 지원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자 친화형 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 균형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공약과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국토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 고밀도 복합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주택 개발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새 정부에서 공공자금 등을 투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되기에 향후 발표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내 주거 문화 공간 확대. 그래서 이 정책의 요약을 보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용도가 산업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내 유휴 산업시설 용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주거 문화시설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유휴시설이란 건 놀고 있는 시설이죠.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이런 땅들을 주거문화시설 용도로 좀 변경해가지고 노후화된 산업단지에다가 이런 주거문화시설까지 넣음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음은 고밀도 복합개발 내용도 있는데요.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슬럼화된 구도심에 교통, 주거, 문화, 공연, 쇼핑 등 기능이 모두 포함된 시설을 개발해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 부족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공약도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노산업단지, 도시 내 휴폐업 공장부지, 유휴부지의 고밀도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지침, 계획 및 후보지 발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 보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또 간철인 이 정책을 보면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최근 서울 시내 핵심 지역의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간소화,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를 통해 핵심 지역 내 공급 증대를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분양가 해소를 위해 분양가 산정 관련한 추가적인 규제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다음 정책을 보면 역세권 주택 개발 확대인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또는 1.5룸 규모의 소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역세권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 및 운영 주체 선정 등에 관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공급을 하겠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원룸, 1.5룸 이런 소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계속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데 위치, 입지가 중요하겠죠. 입지. 계속해서 외곽지, 떨어져 있는 쓸모없는 땅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정말 위치가 좋은 역세권 어떤 개발에서 이런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은 주거, 복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런 부분들도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만큼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은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겠다. 인구 구조의 변경, 출생률 감소 등에 따라 초등학교 등의 폐교와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학교 부지 등의 활용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물론 이런 폐교들도 많고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교들이 또 외곽지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중심가에 있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정책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또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학교 부지는 교육부 땅일 것 같은데, 그런 교육부와의 연계해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문제점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모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때까지 이런 학교 부지나 폐유지를 이용해 가지고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려는 어떤 정책들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보고서에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가족 형태의 변화, 노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니어 주택의 개발 공급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는 공급되는 시니어 주택의 규모도 적고 수요자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를 구현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니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시설 공급뿐만 아니라 병원, 여가시설, 놀이시설이나 숙박시설 등도 함께 필요하고, 건강, 식사, 청소 등 서비스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니어 주택의 공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문화, 주택 공급 활성화는 지금도 기업에서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 때의 어떤 공약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만들어졌고요. 그 보고서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또 보고서를 만든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이 관련 전문가를 보면 장경수 변호사, 양현근 변호사, 그리고 김재정 고문, 김중한 수석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대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조금 조율을 할 것 같고 강화를 시킬 것 같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 보겠다. 그 다음에 시니어들을 위한 주택 문화를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번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부동산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유심히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이런 정책이나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번 계속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